안전하다더니 도장 찍고 2억 3천이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내 돈 2억 3천만 원이 공중분해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직장을 잡은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직장도 겨우 구했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살아야 할 것 같아 오피스텔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 전세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 근처 부동산에서 좋은 매물이 나왔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전세금 2억 3천만 원에 오피스텔도 깔끔했고 무엇보다 회사와 가까웠습니다. 전세금이 좀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부동산에서는 요즘 이 지역 전세 수요가 많아 금방 계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근저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임대인은 부부였는데 우리도 이 근처에서 오래 살았고 다른 세입자들과도 문제없이 계약하고 있다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당시 저는 전세 계약이 처음이라 따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등기부등본,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임대인, 바빠서 계약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졌고 저는 결국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1년이 지나고 계약 만기가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핸드폰을 보는데 낯선 번호로 온 문자 한 통이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증금을 반환해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소유권을 이전해 드릴 테니 원하시면 문자 주세요.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니 곧 계약이 끝나 이사를 가야 하는데 부랴부랴 부동산에 연락하니 중개사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야 알게 됐어요. 임대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급히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 오피스텔에는 이미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계약할 때만 해도 깨끗했던 등기부가 어느새 빚더미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은 저처럼 피해를 입은 세입자가 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다른 세입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모두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이 일대에서 무려 수백 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고 전세금을 받아 이를 갚아가며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세 사기였습니다. 세입자들은 단체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경찰은 임대인 부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법적으로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애매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처음부터 사기를 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제가 살던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는커녕 경매가 끝난 후 남는 돈이 없으면 저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믿고 맡긴 전세금 2억 3천만 원이 그대로 날아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니 전세제도가 너무 허술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저당이 없는 깨끗한 집이라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이었고 임대인이 언제든 빚을 늘릴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피해를 당해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지금 전 재산을 잃고 다시 월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은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제발 조심하세요.